또 그놈의 신혼에 오늘도 잠은 다 잤다. 어제도 그저께도 당신의 밤은 그렇게 무너졌을 겁니다. 자다 보면 어느새 눈이 번쩍 떠지고 또 화장실이구나 하며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 조심스레 발끝으로 걸어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차가운 병이 뚜껑에 앉는 그 순간 몸은 가벼워지는 대신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이러다 평생 이렇게 사는 건 아닐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방광이 약해졌겠지.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노년내과를 진료하며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직접 만난 의사 이도현 내과 전문의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듣던 고민이 바로 이것이었죠. 밤마다 깨서 너무 힘들어요. 물도 줄이고 짠 것도 끊었는데 왜 나아지질 않죠? 그런데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밤마다 깨게 만드는 진짜 원인은 방광이 아니라 몸속 염증이었습니다. 이 만성염증이 조용히 혈관을 타고 내려와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고 밤마다 소변 신호를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염증을 잡으면 밤소변도 불면도 피로감도 동시에 사라진다는 이야기죠. 오늘 영상에서 저는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소금물과 이것 한 조각으로 단 3일 만에 밤소변이 줄어드는 기적 같은 방법을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약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엌, 그리고 식탁 위에서 이미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평생 숙명이라 여겼던 불편한 밤이 어쩌면 오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시 편안한 밤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꼭 나눠주세요. 그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밤에 자주 깨는 건 나이야. 다들 그러잖아.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이렇게 되묻습니다. 정말 그게 나이 때문일까요? 사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도 충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힘이 억눌려 있다는 겁니다. 그 억누르고 있는 진짜 범인이 바로 몸속 만성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손가락이 붓거나 상처가 곱는 걸 떠올리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조용한 염증이 진짜 무섭습니다. 이 염증은 마치 불씨처럼 온몸을 떠돌며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방광과 신경을 자극해 밤마다 화장실로 이끌어 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즉, 지금 내 몸 안 어딘가에 불이 나 있다는 경고입니다. 제가 60대 남성 환자 한 분을 기억합니다. 밤마다 3번 이상 화장실을 가셨는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소변 검사도 전립선 초음파도 모두 정상. 그런데 피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분의 문제는 방광이 아니라 혈관 염증이었습니다. 이분은 식습관을 조금만 바꿨습니다. 기름진 음식 줄이고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꾸준히 드셨죠. 불과 일주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속 염증을 잠재우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만성 염증이 생길까요? 그 원인은
의외로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습관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른다. 밤에는 물을 마시면 안 된다. 수십 년간 그렇게 배워왔죠.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이 상식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트륨을 지나치게 피하면 우리 몸은 오히려 수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피는 혈관을 자극해 염증을 키우고 그 결과 방광도 예민해져 밤마다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즈가에 먹어서 병이 생긴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소금을 완전히 끊으면 오히려 몸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소금은 단순히 짠맛이 아니라 혈액의 흐름과 수분 균형을 지키는 생명 유지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바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바닷물 속의 염분 농도와 인체의 체액 농도는 놀랍게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소금을 약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짱의 병이다가 아니라 소금이 부족하면 병이 온다는 말도 있었죠. 지금까지의 상식이 우리 몸을 오히려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소금물과 이것 한 조각의 비결은 바로 이 균형의 회복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들으시면 당신이 밤마다 깨던 진짜 이유와 그걸 되돌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밤마다 깨게 만드는 진짜 원인은 단순히 방광이 약해진 게 아니라 온몸에 숨어있는 염증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만성 염증은 조용하지만 집요합니다. 피부에 드러나지 않고 통증도 없지만 혈관 안쪽을 조금씩 상하게 만들며 우리 몸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순환이 막히면 방광으로 가는 피의 흐름도 함께 나빠집니다. 결국 방광벽은 예민해지고 조금만 소변이 차도 자극을 느껴 우리를 깨워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밤소변의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염증은 방광뿐 아니라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무릎에 자리 잡으면 관절통이 생기고 뇌의 혈관에 쌓이면 기억력이 떨어지며 심하면 중풍이나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소는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진료한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3번씩 화장실을 다녀오셨는데 낮에도 늘 피곤하고 다리가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염증 수치가 정상의 3배였습니다. 그분의 혈관은 피로와 염증으로 막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 습관을 하나만 바꾸라고 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꼭 드세요. 처음엔 의심하셨지만 일주일 뒤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밤에 1번밖에 안 깨요. 아침도 덜 피곤해요. 몸이 깨어난 겁니다. 혈액이 돌기 시작하고 방광이 진정되자 밤마다 울리던 신호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변화 하나가 큰 결과를 만든 이유는 우리 몸이 본래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힘이 막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막힘의 근원은 염증이었고 그 염증을 녹이는 열쇠가 바로 수분과 미네랄의 균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밤에 물을 마시면 화장실이 더 잦아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녁 이후로는 물 한 방울도 안 마시죠.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염증을 키우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밤새 호흡으로도 땀으로도 몸은 많은 수분을 잃어버립니다. 이때 수분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몸은 갈증을 느끼며 억지로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물을 안 마신 탓에 오히려 더 자주 깨니다. 이제부터는 상식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아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때 올바른 물을 마셔야 몸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곧이어서 말씀드릴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잔의 비밀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평생 믿음을 뒤집는 내용입니다. 바로 소금에 대한 오해입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른다. 누구나 들어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국물도 안 드시고 김치도 물에 헹궈 드시며 소금을 철저히 피하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런데 최근 의학 연구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소금을 완전히 끊으면 오히려 몸이 더 불안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소금은 단순한 양념이 아닙니다. 소금은 피 속 수분을 유지하고 세포가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생명 재료입니다. 밤에 소변이 잦은 분들의 몸속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고 혈액이 끈적하며 전해질 균형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수분을 붙잡아둘 힘을 잃습니다. 결국 몸은 탈수 상태로 바뀌고 그 결과 소변을 급하게 만들어내면서 밤마다 화장실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예전엔 그저 짜게 먹는 것이 나쁘다고만 여겼지만 사실은 균형이 문제였습니다. 적절한 소금은 우리 몸의 물기를 안정시켜 줍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고 염증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며 밤새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이 원리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에서 수년간 진행한 임상조사에서 야간 소변이 잦은 사람들에게 적정량의 소금을 섭취하게 했더니 밤에 일어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단순히 소변 문제뿐 아니라 피로감 다리, 부정 어지러움 같은 증상도 함께 완화되었습니다. 의학자들은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금이 몸속의 수분 저수지를 단단히 잠그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우리 몸속에 수분이 새지 않도록 소금이 파수꾼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파수꾼을 적으로 착각하고 쫓아냈던 겁니다. 그러니 몸이 불안정해지고 밤마다 깨는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무작정 작게 먹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소금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써야 약이 됩니다. 너무 많으면 독이 되지만 너무 적으면 몸이 버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소금이라도 먹는 시간과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그 차이를 알게 되면 밤마다 깨던 불편한 신호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직접 알려드릴 겁니다. 잠들기 전 단 한 잔의 물로 당신의 몸속 불균형을 되돌리는 방법, 그 중심에 바로 소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물 마시는 습관의 함정과 몸이 진짜로 원하는 수분 보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물을 마시면 더 자주 깨니까 아예 안 마셔요.
겉으로는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습관이야말로 밤소변을 부르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 몸은 잠든 동안에도 계속 움직입니다. 호흡할 때마다 수분이 빠져나가고 피부로도 수분이 증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몸속 수분이 줄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액이 잘 흐르지 않아 염증이 더 쉽게 쌓입니다. 몸은 그 끈적한 피를 희석시키기 위해 급하게 수분을 끌어모읍니다. 그 결과가 바로 야간 소변입니다. 물이 부족하니까 오히려 몸은 소변을 만들어 불필요한 노폐물과 염증 찌꺼기를 배출하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물을 안 마시는 습관은 불편함을 줄이는 게 아니라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혈액과 세포를 더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녁엔 물 한 모금도 안 마셔요. 그래야 덜 깨니까요. 그분은 아침마다 입이 마르고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밤새 몸이 탈수 상태로 버텼던 신호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아서 편한 게 아니라 몸이 마르기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안드렸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 한 잔만 드셔보세요. 일주일 뒤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참 신기해요. 물을 마셨는데 더 덜 깨요. 밤에 한 번만 깨고 아침에 머리도 맑아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만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고 신경과 근육이 안정됩니다. 그래야 방광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마시는 물이 아니라 잠들기 전한 타이밍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이어야 합니다. 찬물은 위장을 자극하고 몸의 온도를 낮춰 잠을 방해합니다. 반면 미지근한 물은 혈액 순환을 돕고 몸속 염증의 불씨를 잠재워 줍니다. 이 한 잔의 물이 밤새 몸의 수분을 지켜주고 끈적해진 피를 맑게 만들어 줍니다. 결국 몸이 안정되니 밤에 깨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수많은 환자들이 직접 체험한 결과입니다. 한 달 동안 꾸준히 실천하신 어르신들의 경우 밤소변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아침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피부색이 맑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졌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 미지근한 물 한 잔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소금은이 수분을 잡아주는 열쇠라면 이제 그와 함께 할 또 하나의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이것 한 조각의 힘입니다. 이제 말씀드릴 이야기는 밤소변을 줄이고 몸의 균형을 되찾게 해준 마지막 열쇠입니다. 그건 바로 이것 한 조각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야 합니다. 소금물만으로도 효과가 있는데 또 다른 게 필요하나요? 그렇습니다. 소금은 몸의 수분을 지켜주는 파수꾼이라면 이것은 그 수분이 몸 구석구석까지 잘 퍼지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이것의 정체는 레몬입니다. 레몬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그한 과일이 하는 일은 실로 놀랍습니다. 레몬에는 우리 몸의 염증을 진정시키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맛을 내는 구연산과 비타민입니다. 이 성분들은 몸속에서 피의 순환을 돕고 혈관벽에 붙은 노폐물과 염증, 찌꺼기를 녹여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방광의 긴장이 완화되고 밤에 잤던 소변 신호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게다가 레몬에 들어있는 칼륨은 소금의 나쁜 점을 잡아줍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혈압이 오를까 걱정되시죠? 레몬의 칼륨은 몸속에 불필요한 나트륨을 배출시켜 소금의 좋은 성분만 남기고 해로운 부분은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몸속의 수분과 염분 균형이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또한 레몬은 몸의 신진대사를 빠르게 돌립니다. 쉽게 말해 피를 움직이게 하고 몸 구석구석까지 에너지를 전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덕분에 소금물의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소금이 몸의 문을 열어 수분을 잡아주면 레몬은 그 문을 통해 영양과 산소를 온몸으로 실어 나르는 셈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옛날 한의학에서도 짠맛과 신맛은 서로를 보완하는 짝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짠맛이 몸속 기운을 아래로 가라앉혀 안정시킨다면 신맛은 위로 끌어올려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결국 두 맛이 조화를 이루면 몸에 기운이 돌고 염증의 불씨가 꺼집니다.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좋은 소금, 아주 조금과 레몬 한 조각을 더해 보세요. 이 한 잔이 혈관의 막힘을 풀고 끈적한 피를 맑게 하며 밤새 당신의 몸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 줄 겁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마다 깨덩의 거짓말처럼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회복력이 깨어난 것입니다. 소금과 레몬이 그 힘을 깨워준 것이죠. 이 단순한 한 잔이 약보다 강하고 수면제보다 깊은 휴식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해 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70대 남성은 밤마다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셨습니다. 심지어 새벽 2시가 되면 꼭 눈이 떠고 그 뒤로는 아무리 뒤척여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약도 드셔봤고 커피도 끊고 저녁에는 물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오늘부터는 잠들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소금, 아주 조금과 레몬 한 조각을 타서 드셔보세요. 그분은 웃으시며 아니 그게 무슨 약보다 낫겠어요 하셨죠. 하지만 일주일 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얼굴이 환했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하네요. 밤에 한 번밖에 안 깨요. 아침에 눈 뜨면 몸이 개운해요. 그분은 그 후로 꾸준히 습관을 지키셨고 한 달이 지나서는 밤에 한 번도 깨지 않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에서도 염증 수치가 안정적으로 떨어졌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정상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약보다 밥상에서 해결하라는 선생님 말이 이제야 이해가 돼요. 또 한 분은 60대 후반의 여성 환자였습니다. 밤마다 깨서 다리에 쥐가 나고 손발이 차가워 잠을 설치시던 분이었습니다. 이분 역시 같은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일주일 뒤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새벽에 다리에 쥐가 안 나요. 요즘은 잠을 자면 아침까지 푹 자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약을 바꾼 것도 운동을 늘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몸의 균형을 되돌려준 것 뿐입니다. 소금과 레몬은 서로 다른 길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하나의 목표, 바로 몸의 순환과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소금이 피를 붙잡아주면 레몬은 그 피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하나는 방패이고 하나는 빗자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몸속의 불씨가 자연스럽게 꺼집니다. 이 작은 한 잔이 만든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밤에 깨지 않으니 숙면을 하고 숙면을 하니 낮 동안 피로가 줄어듭니다. 낮에 피로가 줄면 염증이 다시 생길 틈도 없습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니라 몸의 근본을 회복시키는 자연의 원리입니다. 병원에서는 약으로 증상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몸이 스스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은 결국 이런 작은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이 한 잔의 물이 단지 목을 추이는 게 아니라 몸속 혈관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소금물과 레몬의 조합은 단순히 잠을 돕는 음료가 아닙니다. 몸의 흐름을 되살리고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자연의 약입니다. 이 한 잔으로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피로가 덜하며 속이 편안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물과 염분 미네랄이 조화로워야 안정됩니다. 그 균형이 깨지면 몸은 불안정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방광이 반응합니다. 결국 밤마다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균형을 되돌리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잠들기 전에 한 잔입니다. 이 한 잔이 몸속의 흐름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됩니다. 밤새 끈적하던 피가 부드럽게 돌고 방광은 자극 대신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함께 안정됩니다. 불안하게 깼던 새벽이 잦아들고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이 변화는 몸이 스스로 건강을 되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완벽히 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3일 정도 지나면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걸 느낍니다. 요즘은 밤에 덜 깨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덜 붓네요. 피로가 덜 쌓여서 하루가 가볍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몸은 절대 늦지 않았다고요. 한 번의 결심이 몸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 결심이 꾸준함으로 이어질 때 몸은 반드시 보답합니다. 이건 의학이 아니라 자연의 원리입니다. 몸이 제자리를 찾으면 수면도 혈압도 기력도 함께 돌아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신 어르신들 중에는 지팡이를 내려놓은 분도 계십니다. 밤마다 깨던 불편함이 사라지니 낮에도 힘이 생기고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웃으십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깨우는 열쇠가 바로 이 한 잔입니다. 비싼 보약이 아니라 집에 있는 소금 한 꼬집과 레몬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이건 단순한 비법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되살리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하루 이틀만으로도 몸의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밤마다 깨던 몸이 달라지면 사람의 하루가 완전히 바뀝니다. 숙면을 하면 뇌가 맑아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되살아납니다. 피가 잘 돌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혈압과 혈당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이건 단순히
소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몸 전체의 균형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표정부터 달라졌습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눈빛이 생기고 예전보다 걸음걸이가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새벽마다 깼는데 요즘은 아침에 해가 떠야 눈이 떠져요. 그래서 하루가 너무 길고 행복해요. 또 다른 어르신은 밤에 안 깨니까 낮에 졸리지 않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하게 됐어요. 라고 웃으셨습니다. 밤에 제대로 자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염증이 줄고 세포가 재생되며 뇌의 피로도 풀립니다. 그러니 밤에 자주 깨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건강의 신호등이 깜빡이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몸은 점점 더 지칩니다.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신호를 바로 잡으면 몸은 다시 제 리듬을 찾습니다. 소금물과 레몬 한 잔이 바로 그 첫 걸음입니다. 잠들기 전 그 한 잔을 마시면서 오늘 하루 수고한 몸에게 휴식을 선물해 보세요. 몸이 고맙다고 답할 겁니다. 피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무겁던 다리도 가벼워질 겁니다. 이건 복잡한 요법도 비싼 영양제도 아닙니다. 우리 부엌 안에 있는 재료로 몸의 질서를 되돌리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루 한 잔의 습관이 약보다 강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도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그 한 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밤은 더 이상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편안한 휴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밤마다 깨던 불편함이 줄고 편안한 잠을 되찾는 그 순간, 몸은 이미 회복의 길 위에서 있는 것입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느낀 건 약보다 중요한 건 생활의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잠들기 전에 마시는 그 한 잔의 미지근한 물, 그 안에 담긴 소금, 한 꼬집과 레몬 한 조각이 몸속 균형을 되살리고 잃어버렸던 평화로운 밤을 돌려줄 것입니다. 오늘 밤 한 번만 실천해 보세요.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스스로 바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저 작은 용기 하나면 됩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간단한 방법으로 삶이 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밤에 깨지 않으니 낮에 활력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니 마음이 밝아지고 그 마음이 또다시 몸을 낫게 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치유의 순환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잔의 습관으로 당신의 인생 리듬을 되돌려 보세요. 약보다 강하고 어떤 치료보다 따뜻한 회복이 당신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노후 그리고 평온한 밤을 위해 저는 앞으로도 진심을 다해 전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와 경험도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 그 한 잔으로 당신의 몸을 쉬게 해주세요. 편안한 밤 되시길.